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기 정화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환기를 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됩니다. 실제로 수요자가 많다 보니 다양한 공기청정기들이 시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기청정기 제품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트렌드 이슈가 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필수 가전 중 공기청정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만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바이러스 기능을 탑재한 공기청정기가 새롭게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냄새 제거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19 극복에 일조하고자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를 탑재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의 생산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국내 생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스 생활 가전제품들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회사. 오랜 연구 끝에 다양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습기를 막아주는 방수포와 이중으로 에어캡과 스티로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높은 타워형 디자인으로 실내에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외관의 본체와 저희 청정기의 핵심인 사중 구조의 원형 필터. 필터는 본체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지는 물론 바이러스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공기청정기. 그 비결 바로 필터에 있습니다. 필터는 한 가지가 아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지를 거르거나 각종 냄새를 잡고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등 각각의 필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개발한 필터는 4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필터, H13 헤파 필터, 숯탄소 필터, 그리고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리필터는 큰 먼지들을 걸러주고요. H13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99.97%까지 걸러줍니다. 숯탄소 필터는 실내 전전하는 각종 냄새나 유기화합물들을 걸러주고요.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는 특수 원단에 구리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바이러스를 걸러주고 그 걸러진 바이러스는 98%까지 사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장에서 OEM으로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필터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기계가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집, 회사, 학원, 헬스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무래도 월등한 성능에 비해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학원에서도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과 감염 위험 예방을 위해 최근 공기청정기를 구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를 논 지가 만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저도 가끔가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냄새가 나지 않지 새로 들어왔을 때 냄새 안 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제서야 무슨 얘기냐 정말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기청정기를 놓고 나서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상당히 모두가 다 만족하는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지영 씨는 또 다른 이유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답니다. 바로 반려묘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집안에서 키우는데 평소 털이 많이 날려 고민이 많았다고요. 고양이를 키우니까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털이 날아다니니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후기가 좋아서 구매하게 됐어요.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 털이 빠지고 특유의 채취, 대소변 냄새가 문제될 때가 있죠. 공기청정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세균 방체 필터가 반려동물의 털과 미세먼지를 모두 흡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양이 털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치우기가. 근데 공기청정기가 필터링 해주니까 약간 쾌적해진 것도 있고 공기도 맑아진 느낌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동물들 키우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저도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를 느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1:1 맞교환의 확실한 AS,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를 개발한 것처럼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건강 헬스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잡아주는 공기청정기.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예기치 못한 일로 치아가 상실될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만큼 임플란트 시술 방법도 다양해지고 더욱 정교해졌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시술 방법이 발전했고 어떤 방법으로 치아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한 후 그냥 방치하면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치아는 소화 기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아를 잃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받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아 우식이라든지 치주 질환이 심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경우에 없는 치아를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식립한다, 매식한다라는 뜻인데요. 잇몸뼈, 즉 치조골 안에 티타늄이라는 재질로 된 매식체를 식립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상실된 치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주 질환 여부, 잇몸뼈 건강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 깊이 등을 결정하고 세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시술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최소로 하는 수술법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방법을 많이 선택들을 하십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스텐트라는 장비를 제작해서 하는 시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 지름길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수술 유도 장치를 사용해 시술 오차를 줄이고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더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루 부작용이나 불편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임플란트 시술이 안전한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의 오해와 진실. 임플란트 시술이 아픈가요? 정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국소마취 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취 후에 수술 중간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실제적인 연령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식립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의 이론상 기대 수명은 1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10년보다 더 적게 사용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임플란트 시술법. 그런데 임플란트 이외에도 삭제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식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 요즘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윤성민 치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 외에도 이렇게 치아된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실될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은 임플란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치아 교정 등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의들 임플란트로 좀 많이 하는데 치아가 손상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방법입니까? 뭐 예를 들면 어금니가 상실된 경우에 사랑니는 이제 못 쓰는 치아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랑니를 끌어다가 어금니를 대체할 수 있게끔 치아를 움직여서 그 어금니 자리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뭐 턱관절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치아 교정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교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심미적인 목적으로 또 치료를 받으시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교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치아 교정은 이제 보통 1, 2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긴 시간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치아 표면에 교정 장치를 붙이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투명 교정이라든가 설축 교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치아 교정 장치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교정 치료가 2년 걸린다고 했는데 뭐 시간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 이제 미니 스크류라는 재료가 개발이 돼서요. 치료 기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2년이라는 거고 실제로 해보면 2년 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도 임플란트 한번 해볼까? 치아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치료가 굉장히 안전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부작용이라던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치료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치료는 항상 시기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결과도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꼭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정기적인 치료와 함께 늦지 않고 빨리 병원에 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신 윤성민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 해 운세가 어떤지 찾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잡지나 신문 기사에 소개되는 토정 비결을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는데 작년 한 해 코로나를 비롯해 우울한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희망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에 많은 분들이 운세를 보러 간다고 하죠. 김현정 리포터도 올 한 해가 어떨지 궁금한 마음에 시청자분들을 대표해 운세를 보러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신축년이 또 밝았잖아요.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들께서 이것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소띠의 해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소띠를 가진 사람이 제일 가장 좋은 기운을 갖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올해 소띠가 나가는 삼재라서 안 좋으신 분들은 무지 안 좋고, 그리고 또 반면에 좋으신 분들은 또 같은 소띠라도 기운이 다르거든요. 12띠 중에 지금 소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달로도 띠가 있고 월로도 띠가 있어요. 그리고 시로도 띠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삼합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소띠가 비껴나갈 수 있고, 그 반면에 생뚱맞은 12간지 중에 다른 띠가 또 재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축년이다, 축년이다 해서 소띠가 잘 된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혹시 어떤 띠가 좀 괜찮은지? 올해 신축년에는 개띠도 괜찮고요. 그리고 원숭이띠, 그리고 닭띠. 닭띠도 나가는 삼재인데 의외로 닭띠가 삼재라 그래도 기운자가 좀 편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 닭띠, 원숭이띠, 개띠가 조금 더 성향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개띠, 닭띠 그리고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이 방송 보고 약간 희망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운세는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12간지로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주팔자죠. 그런데 사주팔자 외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얼굴, 즉 관상입니다.
영화 관상 같은 데서 보면은 내가 왕이 될 팔자인가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관상이랑 사주 간에도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기 때 봤다 그래서 40대, 50대 관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왕에 됐던 관상에 그 나이에 관상으로 왕이 어려서는 왕이 아닌 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상과 사주팔자가 맞물리면 대박이고 따로 국밥이면 그 따로 국밥인 거를 따로따로 해서 삼각형 트라이앵글의 답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정 지으면 안 되거든. 성형해도 안 돼요. 정말요? 성형 근데 가끔은 막 손금 성형 같은 것도 있고 뭐 얼굴 성형 같은 것도 해서 뭐 관상을 바꾸면서 사주를 좋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비껴가는 거지 그걸 덮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성형 안 해도 주름이라는 나이테가 그걸 덮어버릴 거거든. 그리고 또 의학의 힘을 빌려서 아무리 땡겨도 어디가 처져요. 여기가 처져요. 목과 이 입라인의 주름과 늘어짐은 바꿀 수가 없거든. 사주팔자 자체를 맹신하기보다 자신에게 취약한 것을 미리 파악하고 보충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띠는 양띠거든요. 어머야 나 양띠 엄청 싫어하는데. 양띠시구나. 사주팔자를 혹시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럴까요? 양띠시라고요? 그럼 올해 양띠면 31 되신 거네요. 네. 제가 92년 1월 17일이라서 네. 아, 음력으로 양띠신 거예요? 음력으로 양. 그러면 원숭이띠랑 양띠랑 맞물리는 띠네요. 양력으로 따지면 원숭이띠. 맞아요. 그리고 음력으로 따지면 양띠. 그래서 참 손해 안 보고 낄낄 빠빠 잘하시고 눈치껏 행동 얕은 물에서 잘하시면서 본인이 되게 분위기 파악을 잘하실 거예요. 아, 지금 흘러가는 패턴이 흐름이 이렇구나. 캐치가 빠르고. 그리고 말을 하나하나 할 때도 나를 지책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실수하지 말자. 잘하자. 따졌을 때는 본인이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올해 뭔가 좀 바쁘겠다. 5개의 일을 갖고 있었다. 그럼 6개, 7개겠다. 그렇지만 단점은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구설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또 올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올해 희망적인 팁은 각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무지개 색깔처럼 가지고 계신 색과 가지고 있는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리포터님만 봤을 때 꽃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파스텔 톤의 꽃이 내 집이나 뭐 내 차나 아니면 내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꽃 같은 걸 갖다 놓으시면 반대로 뭐 시들면 재수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들 때까지만 내 생기가 돌아도 1년이 편안하실 거예요. 왜 하필 꽃일까요? 라고 했을 때 각 개인의 성향이 리포터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먹고 뜯고 뭔가 현실적이어야지 내가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 꽃에서 나는 향기가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지? 이거 무슨 냄새야? 사람이 지나갈 때. 리포터님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나는 향수 냄새에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캐치를 하라는 게 내 옆에 있는 향기가 나는 꽃 내만 맡아도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기운으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니 그걸 가까이 두시면 1년이 조금 편안하겠죠?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꽃에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예쁘게 피고 그렇죠. 시들 때쯤까지. 또 다른 걸 바꾸면 되니까 우울해하지 말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꽃집을 잠깐 들렸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오늘 이제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2021년 신축년에는 모두가 기운이 있어 웃고 행복한 일로 가득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역시 제로 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인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운영 자금이나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트렌드아디쇼에서 만나봤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저금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에 돈을 넣어 금리 이득을 보는 것 대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금을 운영하려는 법인과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특한 구조로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후순위 대출 또는 에쿼티 투자를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사입니다. 저희는 높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요. 이 프로젝트를 일반 법인 또는 개인 혹은 재단 등의 입맛에 맞게 구조화함으로써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파트너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이며 금융 주선,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 주선, 자금 조달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하게 되면 사업자분께서 에쿼티를 투자해서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한 자금들을 저희가 주선하고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후순위 담보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받는 선순위에 추가로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회사에서는 투자금이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들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주로 향유하였고요. 아주 소수의 자산가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투자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저희 시선으로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일반 법인이나 재단 또는 개인들의 투자 영역을 확대해줌과 동시에 새로운 자금 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 투자의 경우 다수의 이익 관계자들과 복잡하게 이어져 있어 투자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1,300억 원 정도의 투자 자문을 진행했었고 투자자분들에게는 약 연간 7.8% 정도의 수익률을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투자자분의 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투자자분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자가 지연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과 안정성 부문에서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부동산 개발 투자. 투자 시 유의사항을 하시고 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부동산 PF 후순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강승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PF 후순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먼저 후순위 대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대출자들 중에서 원금 상환이 이제 후순위에 되는 것을 후순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출은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그렇지. 나뉘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장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개발 프로젝트가 후순위 대출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고 선순위나 중순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투자의 어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후순위라는 게 사실은 선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에 손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는 저희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또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한 내에 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구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곳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후순위 투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동종 업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를 찾아주시는 투자자들의 원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험성이 높거나 조금 무리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면 저희는 아예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개발 투자라는 것이 좀 장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좀 구조화시켜서 최장 6개월 안에 투자 기간을 줄여서 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동산 PF 후순위 정말 괜찮은 투자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분야에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PF 후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강승희 대표를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만 함축해서 만든 건물을 말합니다. 몇 해 전 처음 등장하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투자 가치가 높아지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트렌드 이슈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트렌드 이슈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요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위험 부담이 적은 부동산에 최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참 다양한 상품들이 많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오늘 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인기가 많은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수익형 부동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오피스텔도 상가도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모델하우스. 김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최근 분양을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서비스 내용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요? 실제로 김현정 리포터가 방문한 사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왜 이리 인기인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요? 현 정부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1가구 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면제고요.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최고급 주 공간에 기준이 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조식도 주고요, 발렛도 되고요, 런더리, 청소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을 모아서 탄생했다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과 달리 숙박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8층에 408호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설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서 투자하기 참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매력 속으로 가보기 전에 내부 먼저 구경해볼까요? 서비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조식, 청소, 세탁 등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지 내 안락한 환경을 구축하며 생활 만족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을 살짝만 둘러봤는데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분들이 살기 좀 적합할까요? 현재 강남 서초 전체 구민 인구의 60%가 1, 2인 가구인데요. 이분들의 소득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영앤리치, 포미족 이런 분들은 작지만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강남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곳은 트리플 역세권, 정보사부지 개발, 대법원, 법조타운, 예술의 전당 등 지리적 위치가 아주 탁월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지만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강남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수요층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니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것은 당연한 일.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남부순환로 등의 도로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생활 편의시설들이 즐비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정보를 알아본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오늘 하루 둘러보니까요. 이곳이 또 호텔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이러한 럭셔리한 마감재까지 정말 고급짐의 끝판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곳의 또 장점은요.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리비 걱정까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곳에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생활형 숙박시설을 쭉 둘러봤는데요. 투자 전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미래 가치인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3년에 완공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완공된 뒤에 가져올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 정보사부지 개발 확정과 L사부지 개발 호재로 상당한 지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법조타운과 트리플 역세권으로 안 그래도 공실이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완공되는 2023년에는 상당한 지가 상승을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커뮤니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가구 2주택이나 전매 제한과 무관하고 종부세 합산, 양도세 증가와도 관계없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숙박형 생활시설. 꼼꼼히 확인 후 투자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요즘 스마트폰, 모니터, TV, 패드 등 디지털 세상이 된 이래 눈에 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사회에서 안과검진은 필수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안과검진으로 이것을 판정받은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사람의 몸은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노화되는 장기가 있으니 바로 눈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눈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안과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환자분들 중에 약간 좀 사물이 뿌예 보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 보는 게 원래 잘 보였다가 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 40대 이후의 환자분들이 이게 가까운 게 불편해서 오시게 되면은 노안을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카메라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 주변은 모양체 소대라는 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실들은 주변 근육들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실과 근육들의 움직임에 의해 수정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수정체가 얇아지면 먼 거리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질 수 있는 것을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질 때 노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노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게 좀 보기가 힘들고 또 약간 침침하고 또 가까운 거 보려고 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 조절이 안 되는데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항상 눈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다행인 것은 현대 기술로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노안의 치료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안경을 쓰시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보실 때는 돋보기 같은 안경을 착용해서 우리가 그 수정체가 맞추지 못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먼 데를 볼 때는 또 먼 거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에는 렌즈 착용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렌즈를 착용하다 보면 각막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눈물박도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수술적 방법으로는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런 렌즈를 끼는 거예요. 이런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동심원들을 만나서 빛이 꺾이게 됩니다. 빛의 회절에 의해서 쭉 초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렌즈를 끼게 되면은 가까운 거, 중간 거리, 먼 거리를 다 잘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고 노안이 너무 심하셔서 가까운 거 보는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어 선택권이 비교적 넓은 노안. 하지만 노안과 달리 꼭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안질환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원래는 투명하고 말랑말랑하거든요. 그 말랑말랑 수정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아니면은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시작되게 되면은 수정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색감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보는 시야도 좀 흐려지게 됩니다.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수정체를 사용해 치료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원거리와 근거리, 중간거리까지 초점을 맺는 렌즈들이 발달해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 개선에도 효과를 준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증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OX 퀴즈로 알아볼까요? 백내장이 있으면 색상도 왜곡돼 보이나요? 아, 네, 맞습니다. 백내장이 시작되면은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보이는 색상이 약간 노랗게 보인다든가 약간 흐려지고 색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노화 때문에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백내장은 노화의 일종이긴 하지만 노안과 백내장은 구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수정체에 문제가 생겨도 노안이 생길 수 있지만 수정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체를 붙어있는 선모체 소대라든가 선모체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도 노안이 올 수가 있고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체 자체만을 보는 겁니다. 수정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거나 딱딱해진 것, 그게 백내장입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약물 치료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네. 백내장의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거는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약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이미 생긴 혼탁해지고 딱딱해진 백내장을 맑게 만들고 옛날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백내장 등과 같은 안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눈꺼풀 위아래로 이런 선들이 있거든요. 그 선들을 찜질팩을 사용하게 되면 딱딱해지고 굳어진 기름을 약간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찜질팩을 사용한 다음에 그 눈이 기름이 나오는 구멍들에 기름이 좀 녹혔을 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기름이 잘 나오게 되는데 방법은 이렇게 20-30개의 기름 선들이 있거든요. 그 기름 선들에서 기름이 잘 나올 수 있게 눈을 너무 누르지 않고 살짝 누르는 정도로 이렇게 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되면은 찜질팩을 통해서 굳어진 기름이 녹으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기름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물막이 잘 좀 호전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보배라 불리는 소중한 우리의 눈. 100세 시대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는 것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 곳곳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머무는 집안 역시 소독할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우리 집. 코로나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트렌드 핫이슈가 찾아서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죠. 환기는 기본이고요. 손이 자주 닿는 곳들을 닦아내야 하죠. 요즘 코로나로 집안 청소를 환기도 더 자주 시키고 먼지도 구석구석 더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답니다. 더욱 완벽한 방역을 위해 강금자 씨는 특별한 제품을 구매했답니다. 바로 방역기. 대형 마트나 회사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방역기를 이렇게 민감하게 만들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간 방역이 가능하다는 이름을 붙인 공화식 방역기는 거실, 베란다는 물론이고요. 침대 위에 침구까지 방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작은 입자로 분사되기 때문에 벽, 바닥은 물론이고요. 틈새 곳곳까지 스며들어 소독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소독액이 워낙 가벼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죠. 집 밖 방역도 중요한데 일단은 먼저는 집 안이 방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나 환기를 시켜도 방역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소형
방역기를 들여놨답니다. 가족분도 다 좋아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 먼저 해달라고 먼저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이나 저도 오면은 제가 들고 제 몸에 합니다. 한편 방에도 독립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춰놓았다는데요. 자녀가 공부하고 잠을 자는 공간인 만큼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방역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 그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재채기랑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이 제품을 방에 들이고 나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어서 생활하는데 많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소형 방역기는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류 매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프레이 통에다가 부어서 그걸로 소독을 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옷에 얼룩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손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소독액은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가 커서 소독액이 분사된 공간이나 물건을 닦아내야 했는데요. 이곳에서 사용되는 방역기의 경우 입자가 워낙 작아 각종 물건은 물론이고 옷 역시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사용을 했지만 옷 자체가 젖지도 않고 되게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제 손도 한 번씩 대봤거든요. 근데 손에도 젖은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요. 이걸로 방역을 하게 되면 옷도 젖지도 않고 얼룩도 안 지고 너무 좋다고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기계로 사용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방역기라는 기계로 사용한다는 게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보여지는 것도 있어서 손님들에게도 더 안심되는 그런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집, 식당, 의류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안심 케어를 도와주는 방역기. 바로 이곳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 탄생된 아이템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가정 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대형 방역기보다 소형화 및 초미리 방역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어 7마이크론 초미리 분사가 가능한 핸드형 소형 분사기를 개발해 셀프 가정 방역을 가능토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방역은 전문가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작은 기계에서 분사되는 초미리 분사 기능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방역을 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공기청정은 물론이고 피톤치드 확산과 탈취 기능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UVC 램프는 학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살균 기능이 99.9% 최고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업체 방역기는 살균제 입자 크기가 대부분 90에서 100마이크론으로 나오기에 공중에 떠 있는 에어로졸 방멸이 어렵지만 저희 회사의 제품은 7마이크론으로 균일하게 연속 분사가 가능하기에 공간 방역 중 공기에 떠다니는 코로나 에어로졸 방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성으로 방역기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 팬데믹 시대 초기인 2020년은 사회 업무 활동 공간 방역이 주류였다면 2021년은 가정 방역, 개인 방역 시장이 커질 것이고 각 가정마다 셀프 홈케어 방역 시장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역 종사자들의 매출도 크게 상승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방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위생과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때, 공화식 방역기와 공기청정 방역기를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역시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도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트렌드한 이슈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전문가가 바로 국제중재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도 높은 영어 수준은 물론이고 영미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연한 사고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가뷰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적인 분쟁을 전문으로 해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도 서울에도 있고 제네바에도 있고 시드니,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로펌을 지향하는 로펌입니다. 서울, 제네바, 시드니, 싱가포르를 연결한 글로벌 법무법인을 출범시킨 김가뷰 변호사.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해외 지사를 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외국 현지에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은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변호사이기만 하면 어떤 나라의 변호사든 국제 중재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요. 김가뷰 변호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글로벌 국제 중재 로펌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제중재 변론을 직접 리드 카운슬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고객들에게도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로펌을 통해서 영미 로펌을 통해서 결국은 의사를 전달하는 거랑 긴밀하게 한국말로 저희와 함께 본인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부 하고 그거를 저희가 100% 소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영어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고객들이 훨씬 본인들의 목소리가 그 중재판정부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잘 전달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영미법을 다루는 로펌은 많지만 대륙법까지 다루는 로펌은 굉장히 소수인데요. 이곳은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영미법까지 다루는 국제중재, 국제분쟁 전문 로펌이랍니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새내기 로펌이지만 법조인들을 평가하는 일간지에서 100위 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관련된 여러 국제 분쟁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며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중동에 있는 기업하고 사이에서 국내에 있는 기업에 관한 경영권을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중재를 진행을 해서요. 국내 기업이 그 기업에 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 경제적 가치가 몇 조 원에 달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 이후에 국제적인 중재 잡지사에서 선정한 올해의 승소 판정으로 그 사건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 중국 보험회사가 한국 증권사를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7조 원 규모의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보험회사가 15개의 미국 럭셔리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 팔면서 7조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증권사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가 됐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7개월 만에 100%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서 7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사건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을 자유롭게 대리하는 국제성을 갖춘 법무법인. 맞는 사건마다 좋은 결실을 맺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랜 경험 덕분입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 김가뷰 변호사는 국내 5대 로펌으로 잘 알려진 유명 법무법인에서 국제중재팀을 발전시켜온 주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국제법이나 국제사법 관련 자문사건 등을 두루 수행하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분쟁에 관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서 적절한 기업이 이걸 보호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로펌을 세운 이유가 한국 변호사들이 외국을 나가서 K-팝처럼 K-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한국 변호사들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그런 예의를 제가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K-로우를 생각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연 국제 로펌. 남다른 경쟁력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국제 분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요즘 목에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정도 섭취하게 되면요, 목의 건조함과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